295페이지의 속도와 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투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게 정적분의 활용인데요. 우리가 그 미분의 활용에서도 속도와 거리가 있었거든요.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 위에 보면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 내용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내용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미분법에서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x죠, x값, 좌표를 나타내는 함수 xt를 미분해서 시각 t에 대한 속도,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vt를 얻을 수 있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거였습니다. 우린 요걸 배운 거죠. 미분해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수직선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런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좌표 평면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수직선에서의 움직임. 자, 그때 그 수직선의 위치를 우리가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xt라고 했을 때 그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래서 속도가 나오고, 자, 이젠 반대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 vt가 주어졌을 때 얘를 정적분하면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반대 관계자, 역연산 관계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 배워보는 거예요. 자, 속도가 주어졌을 때 적분을 통해서 위치를 알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 시각 T가 A에서의 점의 위치를 X0라고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 T에서 P의 위치 X를 FT로 나타내면 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위치를 이게 지금 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분해서 F'T가 되면 이게 속도가 되죠. 자, 그 얘기는 이 FT의 입장에서는 VT가 한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부정적분이 되니까 인테그랄 A였던 게 T가 됐어요. T에서 VT dt 해주면 그 속도를 T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 얘는 FT A에서 T까지 이렇게 되고, 자, 미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FT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지금 여기 설명에는 요 중간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FT에서 FA 뺀 게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겠지. 자, 이때 FA를 X0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죠? X0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하면, 그죠? FT를 X라고 했고 FA를 X0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식 다시 써볼게요.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가 FT 마이너스 FA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X로 바꾸고 요걸 X0로 바꾸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요 마이너스 x0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x0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건데,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의 위치는 처음의 위치에다가 더하기 그 a라는 시간에 그 a에서 t가 됐잖아요. a에서 t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값을 더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지금 뭐 공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말로 한번 여기다 써줄게요. 친구들도 옆에다 써주세요. 자 우리가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처음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x가 a일 때 위치죠. x0 더하기 요게 지금 x인 거고 요게 x0거든요. x0가 다른 말로는 fa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ft고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 이렇게 쓰자. 위치의 변화량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위치의 변화량이 뭐야? 속도를 적분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건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점의 위치라는 건 어떤 점의 위치, 점의 현재 t에서의 위치는 출발할 때 위치, 처음의 위치에다가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정적분이라는 거야. 정적분. 알겠죠? 네. 말로는 어려운데 계산해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알겠죠? 문제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워. 이게 식으로 써보면 당연하거든요. 당연하기 때문에 다 문자로 돼 있고 막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복잡한데 문제 풀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또 시각 t에서 t가 a에서 t가 b일 때까지 p에서의 위치의 변화량 fb-fa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랑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거 t가 1초일 때 뭐 3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p라는 점이. 자, 근데 t가 3일 때 7에 와 있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p가. 자, 2초 동안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 거냐? 위치는 여기서 요만큼 간 거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 4가 되는데 이건 7 빼기 3 해가지고 4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결국 요 7이 3일 때 값이니까 f3 빼기 f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vt dt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지? 요거를 기호로 나타낸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자,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에 위치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 빼주는 건 어떻게 돼? 위치를 나타내려면 기호로 나타낸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들이
수직선 위에서의 점의 위치의 변화량, 시각 t에서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 그러니까 속도를 알려줬을 때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가 x0라고 했을 때 시각 t에서 t가 a에서의 p의 위치를 x0라고 했을 때 시각 t에서 점의 위치를 x라고 하면 그 x는 처음의 위치 x0에서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의 변화량 동안 변화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처음에다가. 그 다음 시각 t가 a에서 t가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정적분이 뭘 의미한다는 거야? 여기서 정적분이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뭐를 정적분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동점, 움직이는 점의 위치에 변화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처음 위치가 1이고 나중 위치가 10이면 위치의 변화량은 10에서 1을 빼서 9가 됩니다. 9가. 그리고 처음 위치가 10이고 나중 위치가 2이면 위치의 변화량은 2에서 10을 빼서 마이너스 8이 돼. 그러니까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변화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의 값,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모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점, 움직이는 점의 처음 위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정적분을 통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죠. 정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 정적분이 위치의 변화량이야. 적용해서 나중에 위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시간 후에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했다면 나중에 위치는 3 플러스 10해서 7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써줬던 내용이 이겁니다. 나중에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 x는 나중에 위치는 x0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위치, 처음 위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네, 교재 296쪽에 예제 62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자, 처음에 x0가 어디라는 거야? 원점 0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0. 자, 속도의 식이 나왔죠? vt가 6에서 6-t라고 할 때 1. 출발한 지 6초 후에 P의 위치, 이렇게 돼 있죠? 출발한 지 6초 후에 P의 위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6초 후에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x는 어떻게 돼? 처음의 위치 x0 더하기 인테그랄 출발해서 여기니까 지금 시간이 0에서 지금 6초가 된 거죠. 0에서 6까지 vt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처음 위치가 0이었던 거죠. 원점.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요거 vt가 요거죠. 요거 대입을 해주면 6-t dt 이렇게 되겠지.
요걸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0은 더하나 마나니까 자, 요걸 정적분 해주면 6t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0에서 6까지 이렇게 되고 가로 빼기 가로 이렇게 했을 때 6 넣으면 66 36 마이너스 여기 36에서 2분의 1 하니까 18 그다음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18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t가 0에서 t가 10까지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뭐다?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그쵸? 요게 적분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vt dt 요걸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6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될 거고 얘는 6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0에서 10까지 이렇게 되니까 가로 빼기 가로 이렇게 되고 10 집어넣으면 60 마이너스 10에 제곱하면 100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50이고 00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얘는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0초에서 10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1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괜찮죠? 네. 이렇게. 자, 공식을 외우고 그 적용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과정은 설명하니까 복잡했는데 실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 거리야. 아까는 그 변화한 점의 위치를 물어본 거죠. 위치. 자,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 우리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건지 요건 좀 이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자, 여기서 봐봐.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움직였냐야. 말 그대로. 그 점 P가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갔다가 그쵸? 자, 오른쪽으로 10을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되돌아왔어요. 자,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7이에요. 10만큼 갔다가 3을 되돌아왔으니까 나는 내 위치는 7만큼 변화가 생겼겠지.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10도 움직였고 3도 움직였으니까 13이 돼요. 즉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절대값을 취해서 양의 값으로 바꿔서 더해야 돼. 그래서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했을 때 시각 T가 A에서 T가 B까지 움직인 거리 S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야. 저기 절대값이 붙여 절대값. 자, 왜냐하면 무조건 다 양수로 더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사실 움직인 거리와 위치 변화량은 둘 다 이것은 속도와 속력하고 속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움직인 거리는 속력과 관계가 있고요. 자, 속력과 관계가 있는데 속력은 운동 방향에 관계없이 단위 시간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운동 방향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상관없이 그냥 움직인 자체에 관계가 있는 거고 속력은 절대값 VT거든요. 속도에 대해 적분하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알겠죠? 속도. 그래서 방향성을 지니는 속도는 이동 중에 지나간 경로는 상관이 없고 단위 시간당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변화량만을 따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 있었는데 나중에 어디 있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움직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속도 VT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그걸 절대값에서 정적분을 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네. 이번에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그래프를 넓이로 이해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위치의 변화량하고 움직인 거리를 착각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그래프로 설명해 보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한 값이 양수인 S1과 정적분한 값이 음수인 S2를 단순히 더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이 합한 값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2면은 이거 합쳐서 지금 플러스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위치의 변화량이고, 근데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한 값이 양수인 S1하고 정적분한 값이 음수인 S2를 양수로 바꿔. 얘를 양수로 바꿔서 그러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2 이렇게 바꾸었다는 거. 그래서 플러스 1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둘 다 양수로 바꿔서 더하는 것처럼 되니까 마치 속도를 절대값을 하면 속력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는 속도가 음수인 부분이 양수인 부분을 접어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절대값 한 거랑 똑같지. X축 아랫부분을 다 위로 올려서 합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넓이의 합이 되는 거예요. 넓이의 합이 이동거리가 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그래프에서의 넓이의 합이야. 그럼 넓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쳐야 된다는 거죠. 절대값을. 알겠죠? 자, 예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네, 교재 298페이지의 예제 63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인데, 자, VT는 30-10T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가 0에서 T가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거리는 어떻게 한다? 속도를 일단 절대값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래프를 꼭 그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X축 아랫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T라고 하고 요거를 V라고 해서 자, 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요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면 얘는 1차 함수죠. y절편이 3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절편은 지금 3이죠. 그렇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는 적분 구간이 0에서 4까지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요 넓이랑 요 넓이를 합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x축 아랫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3을 기준으로 얘가 나눠줘야 되는 거야. F를.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죠. 30-10t를 적분해주면 되고 3에서 4까지는 요거 x축 아래니까 이거 접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30 플러스 10t를 정적분해주면 요게 총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전체 넓이가 나오겠죠. 이 넓이랑 이 넓이의 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족분해주면 30t 마이너스 5t 제곱 0에서 3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30t 플러스 t 제곱 3에서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빼기 가로 더하기 가로 빼기 가로 이렇게 되겠죠. 일단 3 집어넣으면 90 마이너스 95 45 0 집어넣으면 0이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0 더하기 4 4 16에다가 그러니까 80 그러면 30 80 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0 플러스 95 45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네. 요거는 45 이건 0이니까 없어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40 요거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 플러스 되고 이렇게 더하면 90에서 40 빼니까 답은 5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VT가 30 마이너스 10t일 때 t가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는 5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넓이의 의미랑 좀 비슷하죠? 넓이랑 그 정적분이랑 넓이랑 관계 요거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하면 되고 움직인 거리는 그 절대값을 쳐서 정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투 마지막 단원까지 다 해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좀 어려운 게 있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